차 팔아서 버는 돈보다 지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테슬라는 도대체 어떻게 흑자를 유지했나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하드셔트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죽기 직전이 아니에요. 위기?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테슬라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로보택시, 이건 믿어도 되는 걸까요? 또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최근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을 보면요, 순이익이 무려 마이너스 71% 급감했습니다. 이 숫자 장난 아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차를 팔아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차 팔아서 버는 돈보다 지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테슬라는 도대체 어떻게 흑자를 유지했나 궁금한데요. 바로 규제 크레딧 덕분입니다. 다른 말로 환경 크레딧. 여기서 잠깐, 규제 크레딧 또는 환경 크레딧이 뭘까요? 자동차 회사들은 환경오염을 줄이라는 정부 규칙, 즉 환경 규제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희 회사가 파는 차 100대 중에 최소 10대는 전기차여야 해,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답니다. 그런데 전기차 회사가 아닌 대부분의 회사들은 전기차를 많이 못 팔아서 규칙을 못 지켜요. 규칙을 못 지킨 회사들은 벌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정부가 자동차 회사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직접 전기차를 만들든 아니면 다른 전기차 회사한테 환경 점수를 사든 둘 중 하나만 하면 규칙 지킨 걸로 인정해 줄게. 다시 말해, 네가 직접 전기차 못 만들었으면 전기차 잘 만드는, 많이 만드는 테슬라한테 돈 주고 점수를 사면, 크레딧을 사면 그 점수로 나 규칙 지켰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테슬라처럼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는 우린 전기차만 파니까 크레딧이 남아 돌아요 라고 말하죠. 이 남는 크레딧을 규칙을 못 지킨 다른 회사들한테 돈을 받고 팔 수 있답니다. 이게 바로 규제 크레딧 혹은 환경 크레딧 판매입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왜 이렇게 할까? 이게 중요한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회사가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부의 목표는 세상에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면 환경이 좋아지니까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많이 만든 회사한테 보상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왜 이게 테슬라에게 중요할까요? 테슬라가 번 돈 중에서 몇 억 달러씩이나 이 크레딧 판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차를 팔아서 남긴 이익보다 크레딧 판 돈이 더 많을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장사만으로는 이익이 적거나 적자여도 크레딧 덕분에 흑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분기에도 이걸로 5억 9,500만 달러를 벌었죠. 근데 테슬라 투자자로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를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크레딧 살 필요가 없어지겠죠. 결국 테슬라도 앞으로 이걸로 돈 벌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규제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 크레딧을 팔아서 버티는 전략도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테슬라, 그동안 전기차 세계 1위 자리를 자랑했었잖아요. 근데 이젠 중국의 BYD가 그 자리를 가져갈 판입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눈에 띄게 감소 중이고, 반면 다른 회사들은 EV 판매가 쭉쭉 올라가는 중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 테슬라 팬들조차 고개를 젓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머스크의 정치 행보인데요. 미국의 연방정부효율부에 관여하기도 했고요. 또한 독일의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모습, 세계 각국의 극우 세력과 가깝게 지내는 모습까지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 마라, 우리에겐 로보택시가 있고 로보택시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참고로 로보택시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 6년째 곧 나와요, 곧 로보택시 나와요 하고 있다는 거죠. 머스크 본인도 이 점은 인정했는데요. 나는 마치 FSD가 나온다고 외치는 거짓말쟁이 소년 같습니다. FSD는 로보택시에서 핵심 기술인데요. 영어로 Full Self Driving, 완전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FSD 기술은 레벨 2 정도인데요. 레벨 2는 사람이 함께 동승해서 운전을 계속 감시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레벨 3은 특정 조건에서
완전 자율 운전을 할 수 있고요. 레벨 4는 특정 지역에서는 사람이 없이도 운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벨 5는 어디서든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건 레벨 4 이상인데요. 이게 정말 될까?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이죠. 이 기술을 포기 선언을 하는 경쟁자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포드 자동차의 CEO 짐 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대량 생산으로 수익을 낼 날은 한참 멀었다고 본다. 또한 제너럴 모터스, GM도 로보택시 사업을 접었다고 하네요. 이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시장도 경쟁이 심해 라고 하면서요. 반면 머스크는 우리 로보택시만 잘 되면 우리 테슬라 시가총액이 세상에서 가장 큰 5대 기업을 합친 것보다도 더 커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도조 슈퍼컴퓨터에도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라이다 센서를 안 쓰고 카메라와 AI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초강력 슈퍼컴퓨터 이름하여 도조 DOJO를 개발 중인데요. AI 학습을 도와주는 이 슈퍼컴퓨터는 2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한다고 해요. 참고로 1메가와트면 보통 가정에 수백 세대가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차량 판매 둔화, 규제 크레딧 중단 위험, 또 전기차 경쟁 심화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로보택시 기술, FSD 기술, 그리고 도조 슈퍼컴퓨터 등장 등 미래 기술이 실현될 경우 주가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근데 그 미래가 언제 올지, 그리고 그게 정말 올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투자은행 웨드부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15달러에서 3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판단은 우리 개개인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테슬라 아직 괜찮아요. 위기 아니에요. 죽기 직전 아니에요. 하지만 실적, 경쟁, 정치 논란까지 겹치면서 테슬라의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보택시의 미래, 과연 믿어도 될까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